자, 오늘 주제는 이제 성매매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매매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다루어 봤는데, 뭐 장기 매매라든지 또 임신 출산 과정과 관련된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어 봤는데, 오늘 또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제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이 시장 경제 질서 안에서 무엇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이제 사고 팔 때 과연 이제 사고 파는 그 대상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것인데. 이 성매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이라고 하는 이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범위가 상당히 이제 넓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이제 다 아우를 수도 있고, 이제 성매매하게 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직접적인 성관계, 성행위를 사고 파는 행위로 이제 아주 좁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성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듯이 뭐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주로 여성이 이제 뭐 그런 성적인 매력을 이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뭐 그와 같은 모든 행위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루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좁게 이제 성행위, 직접적인 성행위를 이제 그 사고 파는 행위로 이제 좁게 해석을 해버리면 뭐 그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문제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성행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가게 되면 어떤 성적인 그런 감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 파는 모든 행위로 이제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넓게 이제 확장해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이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이제 윤락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락행위를 이제 처벌하는,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행위, 윤락행위를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다가 조금씩 이제 이 성매매를 둘러싼 어떤 그 이해의 변화가 오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남성이고 성을 판매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강자인 남성이 주로 구매자이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이제 판매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강자에 대한 이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약자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 범죄, 그러니까 성을 사고 판 행위의 범죄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이해의 변화가 생기면서 성을 판매하는 여성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강요된 뭐 인신매매라든지 어떤 불가피한 그런 어떤 뭐 폭력 또는 뭐 기망, 사람을 속이는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성을 팔 수밖에 없는 피해자 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이 성을 판매하는 여성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명칭도 과거에 뭐 윤락행위라든지 뭐 매춘이라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매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행위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뭐 파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매춘 대신 매매춘 뭐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성매매 이렇게 이제 법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이렇게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제 다 포괄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이제 성매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윤락행위나 매춘이나 뭐 이런 그 용어들은 이제 요즘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행위를 사고 파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알선, 중개한다고 하죠. 알선하거나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뭐 인신매매를 한다라든지 또 광고를 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행위들을 다 금지하고 이제 처벌하는 법률이 생겼죠. 그래서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 두 가지 범주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자발적인 것과 강제적인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뭐 어떤 목적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목적이 됐든 뭐 쾌락의 목적이 됐든 뭐 어쨌든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이제 강요된, 강제된 성매매가 일단 구분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범주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 그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이 되는 그와 같은 성매매도 있지만은 조직적으로 뭐 말하자면 이제 기업적으로 기업의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 성매매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결국 이제 중간에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그런 또 뭐 장소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성매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은 뭐 사실은 강제적 성매매는 이미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범죄죠.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이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주제이죠. 강제적으로 성을 사고 팔도록 하는 행위는 이거는 뭐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자발적으로 물론 이제 무엇이 자발적이냐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의지로 이 성매매라고 하는 행위에 동의해서 참여한 경우까지도 과연 우리가 이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이제 자발적인 성매매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개인적인 것과 조직적인 것들을 비교해 볼 때도 뭐 개인적인 경우에는 어쨌든 뭐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직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인신매매라든지 어떤 그런 소위 이제 포주 뭐 이런 그 어떤 채무 관계를 이용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건 없지만 사실상 강요된 그러니까 어떤 자발적인 어떤 외관을 보이지만 자발성의 외관을 보이지만 사실상은 강제와 비슷한 그런 관계들은 이런 조직적인 성매매에서 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시 조직적 성매매이고 우리가 이제 논의의 대상으로 주로 삼아야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성매매 같은 경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강제적인 성매매는 일단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이건 뭐 예외 없이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은 바로 이제 이런 인신매매가 이제 기본이 되어서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성매매 여성들을 감금 상태에 두고 그리고 이제 감시하고 이제 뭐 탈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강제로 또 납치해서 또 성매매 장소로 이렇게 강제로 데려오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신매매나 무슨 납치, 폭력, 뭐 이런 갈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고 있는 강제적 성매매는 우리가 뭐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죠. 이건 뭐 명백하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뭐 오히려 우리가 앞서서 이제 범죄 피해자 이야기도 잠깐 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이제 성매매 여성들은 결국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미리 이런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히려 신고를 받고도 뭐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라든지 경찰이 이런 이 강요된 성매매를 방치했다라든지 그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단순히 그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뭐 강제적 성매매는 우리가 뭐 더 이상 그 뭐 논의해야 될 대상이 못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일단 강요된 강제적 성매매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매매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결국 뭐 강요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피해자다.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처벌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주로 이제 이 강제적 성매매가 물론 이제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인신매매 과정에서 이제 채무과징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것이죠. 결국 포주에게 빚을 지는 것이고 그런 채무관계를 이제 갚기 위해서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 자체를 이제 무효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된 성행위의 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되고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이고 거기에 기초가 된 어떤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자발적인 성매매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성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스스로 결정했을 때에조차도 그것도 이제 금지되어야 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도 인신매매의 가능성이 있고 또 성도덕을 타락시킬 수 있다. 성도덕.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애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성행위만이 이제 정당하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굳이 애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행위에 이제 이런 금전이 오고 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일시적인 우연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의 경우에는 이 전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높기 때문에 공중위생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도덕적으로나 이 건강 어떤 위생적인 보건상의 이유로도 비록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논의들이 있고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강자인 남성이고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사회 구조적으로 이 경제적인 결국 약자를 착취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 구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발성의 외관을 띄었다라고 하더라도 성매매는 이제 허용될 수가 없다.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남성이 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결국 성을 판매하는 목적은 주로 이제 경제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약자가 불가피하게 이제 이 성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성매매를 허용함으로써 마치 무슨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국 사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자발적인 외관을 띠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상 상황적으로 강제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성매매를 이제 허용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착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그런 이제 뭐예요, 알선하는 사람들이 또 중간에 끼게 되면 또 경제적인 착취라고 하는 맥락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자발적 성매매를 허용하게 되면 물론 이제 국내적 수준에서 경제적인 약자들이 성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 제3세계의 여성들이 결국 유입되어서 성을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제적인 약자가 결국 그런 경제적인 약소국에 속해 있는 여성들이 결국 성을 판매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발적 성매매도 이제 허용될 수 없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 반면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뭐 자발적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강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타인에게 뭐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거는 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성도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본다면 이미 성은 많이 개방화되어서 사실상 뭐 애정 없는 성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많이 목격하고 있고, 또 굳이 거기에 뭐 돈이 오고 간다라고 해서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질서 속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성도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뭐 계약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뭐 계약의 대상은 뭐 사실상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이제 이 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 하나의 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장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이제 뭐 이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장기를 이제 준 사람이 결국 이것이 재생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 출산과 관련된 관계에서도 역시 이제 뭐 건강상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성을 사고 파는 관계 속에서도 뭐 건강상의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위생의 문제, 이런 문제만 예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다, 이런 주장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직업이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제 직업이다. 근데 뭐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한 직업을 뭐 자기 방식대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직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성을 사고 파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성이 개방된 사회에서 그런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사회에서도 이제 타당한 성도덕, 성윤리인가,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을 파는 자가 반드시 경제적 약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뭐 그런 욕망이나 인간의 성적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 성매매의 경우에는 굳이 경제적 약자의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착취의 문제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또 성매매의 경우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항상적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현재의 자본주의적인 그런 뭐 질서, 무슨 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상품화되는 구조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속적으로 인간 사회에 늘 존재해 왔던 하나의 생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제 금지하거나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성매매, 특히 이제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결국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 성매매를 이제 허용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두 가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도가 가능한데, 하나는 이제 비범죄화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적어도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허용하고 뭐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범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범죄 목록에서는 빼는 거죠. 성매매라고 하는 행위, 자발적 성매매의 행위는 이제 범죄 목록에서 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야 되는 그런 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가 보면 이건 진짜 합법화하는 것이죠. 합법화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그것이 불법의 가능성으로 갈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매매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악,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발적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한다라든지, 또는 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한다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규제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합법화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제 합법화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규제를 어느 정도 이제 가미시킨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국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게는 오히려 적극적인 권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뭐 성을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범죄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해자였다가, 오히려 이제 뭐 피해자도 범죄자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서 어떠한 타인으로부터 해악이 초래되는 경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향도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매매는 하나의 아까 말한 이제 직업, 노동이다.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 당연히 계약상의 내용에 따라서만 자기가 제공해야 될 노동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고, 뭐 심지어 거기에 이제 폭력이 개입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금지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근로자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노동, 그래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의 주체,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흔히 이제 뭐 도덕 윤리가 이제 개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이성적인 논의를 배제하고, 야 이거는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 실제적으로 이것이 금지되려면 과연 어떠한 사회적 해악, 또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떤 건강 내지는 정신상의 해악을 초래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그런 해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지돼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그러한 해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금지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강요되지 않은 스스로 선택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지하고 처벌하는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국 그런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그 건강과 관련된 또는 위생적인 그런 근거들을 배제하고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생존권의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죠. 결국 이제 성을 판매하지 않고서는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처지로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이것이 금지하는 것만이 타당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합법화 내지는 비범죄화를 통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또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굳이 그것이 이제 과도하다라고 평가됐을 때는 오히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이 정신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해결되는 내지는 치료가 필요한 어떤 그런 행위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인가 이런 이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결국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성매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탈성매매 가장 좋은 방식이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아까 생존권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생존에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굳이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탈성매매의 방식. 뭐 국가가 결국 그런 지원도 하지 못하면서 개인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가는 오히려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금지와 처벌만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막연히 도덕, 윤리의 관점에서 금지해야 된다. 이건 처벌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 이것이 어떤 사회적 해악 또는 개인적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지되고 처벌돼야 되는 것인지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여성들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장기 매매도 그렇고 임신 출산과 관련된 그런 대리모의 경우에도 그렇고 결국 인간이 결국 이제 다양한 대상들을 사고 파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 이제 사고 팔 수 없는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결국 인간의 어떤 신체,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냥 자명하게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 매매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대리모의 경우에도 만약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임신 출산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적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뭐 그런 정도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돈이 오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성의 경우에도 과연 이것이 왜 사고 팔 수 없는 대상인가? 단지 금전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금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회적 해악 내지는 그 판매자에게 개인적 손해를 끼침으로써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것인지
성매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게 결국 사회적 해악 내지는 그 판매자에 대한 해악이 존재하나요? 자발적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사회적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금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성매매에서 발생한 사회적 해악은 뭘까요? 뭐 여러분들은 다 그러면 성매매에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사회적 해악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까? 사회적 해악이 존재하지 않나요?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개인적 해악도 있지 않을까요? 내지는 사회적 해악, 아까 말한 성도덕이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전혀 사회적 해악이 없나요? 개인적 해악이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우리 앞으로 한번 와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사회적 해악이 있다 없다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 경제학과의 이길종입니다. 저는 성매매 사회적 해악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모든 성매매에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제적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불법화된 음성적인 성매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해악이 존재하지만 가령 성에 의한 성병이나 아니면 위생적인 문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매매 여성들의 건강 같은 문제들에서의 해악은 존재하지만 이게 성매매가 제대로 관리된다면은 이런 해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위생상의 문제가 제거만 되면 그러면 뭐 다른 해악은 없는 거다 이거죠? 예, 나머지 해악은 거의 다 개인이나 뭐 개인에 속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거 개인적? 그러니까 뭐 여기 써 있는 사회적 구조적 원인, 빈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거의 개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사회적 구조로 매도해가지고 사회적 해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뒤로 가볼까요? 뒤로. 뒤로. 저는 사실 그 성매매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좀 무슨 되게 위험한 그런 매매 말고 일상적으로 잘 관찰될 수 있는 뭐 역 근처에서의 그런 뭐 호객행위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걸로 생각했을 때 전 제 친구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새벽 2시 정도에 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회사에서 한 4분 5분이 와서 같이 가자고 막 팔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기도 불편하고 계속 이러면 너무 짜증났다고 하던 게 생각나서요. 저는 그 사회적 해악이란 게 뭐 그 당사자인 뭐 여성분 그런 분들도 개인적 해악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그게 개인적으로만 성매매라는 게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또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있어서 관리자로 인해서 막 호객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고 막 억지로 강제적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그렇게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데도 그 해야 하는 남자들의 경우에도 되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객 행위를 안 하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나요? 스스로 찾아가는 성행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호객 행위 하지 않고. 저는 그 경우에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관리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전 제대로 관리되고 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 여성분들의 건강과 그 도덕상의 문제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살짝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해악, 이렇게 통제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구조.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이쪽 왔다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자유전공학부 장수창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성매매가 사회적 해악을 맺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인데 그런 성이라는 것을 일종의 돈이라는 숫자의 액수로 환원되어 버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성매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애를 낳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뭐 버리게 하든 그런 성에 대한 인식을 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회적 해악이 있다고 봅니다. 성은 그러면 꼭 임신 출산을 위한 그런 건가요? 성은? 네, 일종의 사랑에 의한 사랑. 굉장히 그 낭만적인 그 성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꼭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제 임신 출산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협소하게 성을 좀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만 성행위하는 게 좋겠고 임신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만 성행위를 하는 게 좋겠다. 뒤로 가볼까요? 뒤로? 네, 자 뒤로 가볼까요? 한번. 저 뒤에 있는데 일단 건너가 보죠. 네. 네, 중문과 이혜란입니다. 저는 성매매는 굉장히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동일하는 건 성매매는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인데 성매매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 많이 화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종의 우리의 인간의 그런 가치가 너무 훼손되지 않나, 너무 타락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성을 사고 판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 사는 거고 한쪽에서는 성욕을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욕이라는 것과 그 돈이 이제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건데 인간에게 있어서 성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게 그러면은 굳이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가치에밖에 불과하지 않는 것인가, 그 욕구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성욕을 사겠다라는 거, 성욕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욕구가 단지 돈으로도 환산될 수 있는 그런 것에밖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여자가 성을 판단하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여자는 단순히 어떤 플레이의 대상인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하나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노동력을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 자기가 돈이 부족해서 어떤 빈곤의 문제로 성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매매가 상당히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어떤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적인 더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여성이 더욱더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간에 합법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일상에서 보면 많은 욕망들이 사고 팔리지 않나요? 많은 욕망들, 심지어 무슨 성적인 이미지들도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고, 또 심지어 뭐 기본적으로는 결국 가장 숭고한 어떤 인간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노동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해 가지 않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은 노동은 어떤 내가 일을 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과 이 성매매와 다른 점은 성매매는 인간의 어떤 그런 고귀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잖아요. 노동이라고 생각해 주면 안 되나요?
많은 육체적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좀 그렇게 파괴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육체적 노동은 다른 뭐 막노동이라든지 이런 노동들은 다 결국 굉장히 고되잖아요. 힘들고. 근데 우리가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동을 파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 질서 안에서는 뭐지? 그 노동 선입관 아닐까 혹시 그거는 네? 좀 하찮은 노동이고 이거 뭐 다른 건 좀 고귀한 노동이고 이런 좀 편견이 작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직업상에 당연히 그런 차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막노동은 더 하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매매가 더 위험한 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해준다 생각합니다. 막노동의 경우에는 물론 육체적인 노동이 따르고 또 어떤 그 작업장에 따라서는 뭐 그 주인에 따라서 어떤 더 힘든 노동이 있을 수 있고 인권을 어떤 파기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런 거는 그런 과정상의 문제지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 어떤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성이 뭐냐를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뒤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손 들었던 우리 뒤쪽으로 가볼까요? 네, 뒤쪽으로 갔다가 네 다시 올까요? 네, 사회적 해악이 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저 미디어학부 이희경입니다. 네, 저 생각을 해봤는데 성매매의 어떤 사회적 해악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이 지금 현재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어린 여대생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좀 자기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수단으로만 이용하게 되는 해악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다. 그거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다들 다 돈 쉽게 버는 걸 원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막 힘들어서 돈 벌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자기가 투여한 노력에 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받는 노동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글쎄 그걸 사회적 해악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논거가 약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또 앞으로 한번 봐볼까요 또? 저는 정경학부 조한신입니다. 저는 사회적 해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성행위라는 것을 되게 신성한 것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되게 좀 가치관의 차이나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현재 뭐 많은 사람들이 원나잇이나 이런 것도 되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조금 너무 성행위 단정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아니, 얘기해야 아니, 되니까. 네, 네. 성행이라는 것이 되게 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의 그냥 가치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금지를 시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에 관한 생각은 개인적인 그냥 가치관일 뿐이다. 그것을 뭐 성스럽게 보든 욕망의 대상으로 보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가치관이다. 이쪽 앞으로 와볼까요? 예, 기용학과 김동규입니다. 예, 저는 성매매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된 게 너무 성매매라는 주제를 터부시해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노동에는 뭐 고귀한 노동도 없고 그다음에 뭐 저열한 노동도 없듯이 제 생각에 이제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딱히 이제 규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사회 구조적인 원인 저기 빈곤과 같이 빈곤계층이나
그다음에 제 생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제로 이제 성매매를 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출 청소년들을 뭐 강제로 데리고 가서 성매매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 보호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성매매 자체가 이제 음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불법적인 일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서, 차라리 성매매를 인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직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이제 정부에서 그 규제나 그 적당한 정치적 장치들을 마련을 해서 성매매를 오히려 좀 더 그 양지로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일단 같은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이제 장기 매매나 대리모의 경우와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식 속에는 그래도 뭐 장기 매매나 대리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이제 대리모 쪽이 제일 그럴 것 같고, 이제 중간에 장기 매매,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성매매해서 아무래도 이게 매매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좀 그래도 뭐 대리모는 좀 거기에 뭔가 노력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의 대가가 좀 지불돼도 될 것 같고, 장기 매매도 뭐 어느 정도 그 이 장기의 어떤 기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니까 뭐 그 정도는 된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성인 것 같아요. 성이 어떻게 이게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좀 비교를 해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옆에 한번 가볼까요? 뭐 아까 질문이든 지금 질문이든 비교를 통한 것이든. 제 정외과 강지은입니다. 저는 성매매와 장기매매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예제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반면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면 가사 도우미는 충분히 허용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의 관계도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적 성매매의 경우, 특히 옆에 학우분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성매매의 경우에는 분명히 처벌이 돼야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는 변화된 성도덕과 또한 그 자발성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불가침 영역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성매매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라고 불리는, 금지되어도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없어지기 힘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매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좋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을 합법화해서 이에 수반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건강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매매를 금지한다면은 과연 그 금지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애를 하는데 고액의 선물을 받고서는 성관계를 가졌으면 과연 그것을 성매매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매매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키스방과 같은 변화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장기 매매나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리모의 경우에 뭐 난자를 매매한다든지, 자궁은 매매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임신 기간 동안은 자궁을 뭐 말하자면 빌려주는 건데 대가를 지불받고,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매매의 경우에는 우리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그래야 이게 그 금지의 그 근거가 분명해질 것 같은데. 네, 저는 성과 아까 말씀하신 성도 하나의 노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장기 매매와
그런 대리모도 하나의 어떤 재화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성과 어떤 노동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자율적인 성매매는 괜찮지 않느냐는 주장에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성매매가 하나의 가능한 선택지로 등장한 사회에서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게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과 노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노동은 그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재생산에 있고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행위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리 개방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성을 재화로서 주고받았던 사람이 다시금 정상적인 그 과거를 후회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는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자율적인 성매매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거부감이 든 것이 우리가 옛날에 누나들이 어려운 동생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공장에서 일하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면서 물론 자칫 그러진 않겠지만 남자에 비해서 여성들이나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성적으로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이 돈을 너는 충분히 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어려운 계층에선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다못해 길거리에 거지를 보더라도 사지 멀쩡한 청년이 국어를 하고 있으면 아니 왜 저러느냐 하는 도덕적인 판단을 은연중에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서도 우리가 너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때 나라가 도와준다는 정신이 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부양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충분히 다 해도 못했을 때 나라가 그제서야 도와준다 이런 정신이 법에 반영이 돼 있는 건데 만약에 뭐 여성에 한정되는 게 좀 편협한 생각은 들지만 특히 수요가 많은 여성이라든지 일부 남성들이 가능한 노동으로서의 성이 된 사회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사상이 은연중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그 자율적인 성매매라는 말이 참 위험한 생각이란 그런 견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이 합법화되면 그런 일조차 하지 않고 왜 사느냐? 그게 오히려 이제 비난의 대상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합법화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노동의 일부라고 한다면 가능한 노동인데 왜 그런 노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뭐 구걸을 하느냐? 그런 비난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건축학과 이성근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매매랑 장기매매랑 전에 말씀드렸던 대리모 이런 것에 관해서는 거의 다 비슷하다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성매매나 장기매매는 아까 말씀하셨던 분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서비스업이고 하나의 재화로도 읽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런 성매매나 장기매매나 대리모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인 것 그리고 사회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인간 존엄적인 것에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터부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신이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성매매나 장기매매 그리고 대리모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가 될 수 있고 이후에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간의 신체나 아니면 성에 관해서 확실한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 빈곤층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확한 교육을 제공을 했을 때도 본인이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겠다 이런 업종에 종사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을 좀 달았네요. 충분히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도 선택했다면 뭐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조건을 달아서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우리 옆으로 가볼까요? 일단 이제 갔다가 가볼까요? 저는 성매매와 장기매매 그리고 대리모 모두에 좀 공통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약간 뜨악하게 만드는 부분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금전적인 거래를 일상화하긴 하지만 어떤 성이라든지 장기 그리고 이제 출산 기능 같은 것은 어떤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 안에 육체적이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존엄성으로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이제 판매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이 이제 도덕적으로 좀 찝찝하게 만드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이라든지 장기 그리고 출산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아까 막노동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막노동이 아니더라도 이제 정신적인 노동이라든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팔기 싫지만 팔기 뜨악하지만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회라든지 아니면 사회 이제 경제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어서 또 그런 성을 팔지 않아도 장기를 팔지 않아도 모두가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됐다면 모를까. 그러한 것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생존 수단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오히려 저는 그런 되게 약간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일 수 있는 가치관 때문에 이제 개개인들의 이제 진짜 이제 당면한 생존권 약간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허용이 약간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하신 학우분이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이제 성을 판매하는 것에 이제 다른 판매와 이제 차이가 어떤 판매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 애초에 자발적인 외관을 띠고 이제 판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실제적으로 이제 강제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게 관찰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애초에 금지시키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점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차단할 수 있을지 이것이 좀 정책적으로 논의가 좀 많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기 매매에 있어서도 그런 공통점이 어떤 뭐 인격적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신체의 판매라는 점에서 그 판매한 당사자가 향후에 이제 신체적인 건강을 얼마나 유지하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걱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그런 이제 당장 불법화 시킨다고 해서 전적으로 이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사회 체제의 수준이 아니라면 일단 오히려 이제 합법화를 시켜놓고 그것을 전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공적으로 관리를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향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사회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경제 활동을 영위하겠다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성매매와 장기매매를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허용은 돼야 되지만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 제거하는 방향으로 뒤로 가볼까요? 뒤로 네, 저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 이현송입니다. 저는 성매매와 장기매매 그리고 대리모 출산이라는 세 가지 분야가 조금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세 가지 모두 사람의 신체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장기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를 매매하는 사람과 그것을 매수하는 사람의 그 2인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조금 이렇게 덜한 사회적 해악이 초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반대해서 보았을 때 성매매와 대리모 출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한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얼마나 상황이 공공했으면 장기를 매매할 생각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반면에 성매매나 대리모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천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리모 출산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생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일정한 동의가 있다고 보지만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성이 그 대상이라고 하였을 때 남성의 성욕을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성매매를 약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아직 그 금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교가 없어도 그냥 신체적인 접촉만으로도 이렇게 성적인 그런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매매의 개념과 그 기준의 처벌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된다면은 후자는 처벌 안 해도 되나요, 그럼? 직접적인 성행위 말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취급해야 되나요? 좀 다르게 취급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 성매매의 정의가 그 일방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목적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 활동을 의미한다면 저는 그런 간접적인 성매매 또한 똑같이 처벌되어야 하지만 그 수위는 조금 이제 다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그 성적인 표현물과의 구별도 좀 애매해질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성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 이 해소하기 위한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처벌해야 될까요? 그거는 좀 이제 생각을 제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표현물을 제작하는 사람과 그 표현물에 뭐 출연하는 사람 등등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매매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물증으로부터 그런 처벌에 대한 근거가 확실한데 그렇지 않은 표현물을 보고 어떠한 성적인 쾌락을 느꼈다라는 것은 좀 처벌을 할 때 그 근거를 마련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좀 이제 영역이 확장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성적인 쾌락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적 표현물까지도 이제 다 포괄하기 때문에 과연 성적 욕망을 채우는 모든 이 거래가 다 이제 금지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이제 제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제적 성매매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금지돼야 되고 우리가 굳이 이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제 자발적인 경우죠. 어쨌든 자기 선택에 의한 경우인데 이 경계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견해는 뭐냐면 결국 대부분 물론 이제 뭐 그 어느 평균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성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매매의 경우에는 결국 최저성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수단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그것이 정말 자발적이냐? 아까 무슨 뭐 그 어린 그 동생들 뭐 내지는 정말 나이 든 부모님의 생계를 위해서 성을 판매하는 그런 여성들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자발적이냐? 결국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고 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허용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변도 가능해지는데 어떤가요? 이게는 사회 구조적으로 결국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강요된 것이다. 사회 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 앞쪽으로 와볼까요? 네, 저는 철학가 엄준섭입니다. 근데 뭐 사회 구조적으로 강요되었다 혹은 뭐 사회 구조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성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각을 보여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상정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대부분의 어떤 사회 구조들은 어떤 무의식적인 지층 속에서 우리들을 다 규제하고 있고 규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그 부분이냐는 상정하기가 어렵지만은 예컨대 성매매에 대해서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의 어떤 반드시 어떤 사회 하층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법의 지도적 성격으로서 제시해 준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를 돌보는 자기 돌봄이라는 거 우리가 나름대로는 다들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자기 삶의 돌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뭐 열악한 환경에 빠지면 다양한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사회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교육적인 차원이랄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된다는 건가요? 경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문제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와볼까? 이쪽으로. 네. 경제적 약자의 성매매는 사회 구조적으로 강요된 성행위인가? 이거 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사학과의 강종섭이라고 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예시에 빈곤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저런 빈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성매매는 강제적인 성매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제적으로 행해진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사태에서 이것을 무조건 강제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당위적이라고 해서 당위성에 의해서만 저러한 강제적인 성매매를 막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부정 행위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사태를 처벌할 때는 B라는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제시킨 A라는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사태에서도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대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해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제하고 있다면 그 여성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제적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금지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강제적 성매매도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폭력이 동원된 강제적 성매매는 금지돼야 되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강요된 성매매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쪽은 뭐 허용돼야 된다 그런 거네요. 강제적 성매매도 좀 구별해서 네. 강제적이긴 하다. 그러나 좀 다른 강제와는 다르다. 아까 좀 앞으로 와볼까요? 앞으로. 인문학부 진광혜입니다. 저는 그 성매매가 사회 구조적으로 강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매매가 자본을 매개로 한 인신의 지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대 사회는 신분이란 매개로 노예제 형태로 인신의 지배가 있었고 중세에는 토지를 매개로 지주와 농노라는 인신지배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현대도 자본을 매개로 할 뿐 그 형태가 그 어떤 구조적인 프레임은 하나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두 자발적 주체의 계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본을 매개로 한 인신지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자본이 매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도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라는 어떤 구조적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가. 그래서 어떻게 금지해야 되는 건가요? 예, 금지를 해야 금지해야 된다고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리 자발적인 외관을 띠더라도 사회 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금지를 해야 된다. 똑같이 사회 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은 뭐 그렇기 때문에 또 허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뒤에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또 금지돼야 된다라고 하네요. 일단 거기까지 논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주제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매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무엇을 사고 팔 수 있고 무엇을 사고 팔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과연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사고 팔 수 없는 대상이라면 왜 그런가? 어떤 사회적 해악 때문에 또는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 또는 뭐 구매하는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되는 것인지 특히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이런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결국 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그러면 뭐 이제 구분져야 되겠죠. 그럼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의 성매매는 그럼 허용이 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또 강요됐기 때문에 그러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여기서 이제 또 구분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도덕적인 접근도 가능하지만은 이성적인 접근을 할 때는 일단은 자명한 도덕보다는 어쨌든 구체적인 해악 그리고 그 사회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과연 이것이 금지되어야 되는지 허용돼야 되는지 또 허용됐을 때는 어떤 조건에서 허용돼야 되는지 이렇게 조금 합리적으로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